안녕하세요. 오늘 리블룸 원장 박영주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선크림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크림 바르면 정말로 피부에 안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선크림 왜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0세 엉덩이를 보았냐? 아름답다? 색소도 적고 주름도 거의 없고 혈관도 거의 없다. 2023년에 뉴욕 타임즈에 발행한 자외선 차단제가 너에게 필요한 유일한 항노화 제품이다 라는 기사의 도입부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오늘 영상의 결론이 나온 것 같죠? 그래도 왜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피부과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름도 피부과학인 책을 살펴보면 피부 노화의 예방과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파트에서 일본으로 나오는 항목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얼굴 노화의 약 80%가 자외선에 의해 생긴다. 광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전략은 자외선 차단이다. 외출 15분에서 30분 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양을 얼굴 전체, 귀, 목, 손, 팔 등 햇빛 노출 부위에 균일하게 꼼꼼히 발라서 충분히 흡착시켜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또 2021년도에 나온 미국 피부과학 논문에서도 만성적인 햇빛의 노출은 표피를 두껍게 만들고 색소를 악화시키며 진피내 콜라겐 분해, 혈관 확장, 각질세포 및 멜라닌 세포 변이를 유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외선 중 UVA의 경우 유리도 통과해 피부 깊숙이 도달하는데 이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등 광노화의 주된 원인이에요. 이 논문에서 흥미로웠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UVA, UVB, UVC 외에도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도 피부 노화와 강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햇빛은 피부 노화 및 손상에 큰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좋다, 바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내 피부가 건강한 피부가 아닐 때 바르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치료해주는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겼거나 장벽 손상으로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약한 상태라면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로션이나 크림 같은 화장품들의 경우 나와 맞는 제품을 잘 골라서 꾸준하게 쓰시지만 선크림은 매번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진열된 행사 제품이나 등급만 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쓰다 보니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난다면 선크림 자체가 나에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UVA의 경우 유리도 통과하면서 피부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당연히 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피부과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다만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창이 없는 공간에서 상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등의 경우라면 굳이 선크림을 꼭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매번 바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에 외출이나 피부가 약하다면 차라리 양산이나 창이 넓은 모자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면 얼마만큼 발라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실내 생활자의 경우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16.3% 감소하고 8시간 지나고 나면 28.2% 감소해서 실내 생활자의 경우 처음 한번 바른 후에는 추가로 바를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논문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마쿠뷰라는 진단기를 가지고 자외선 촬영 모드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이 바르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점심을 먹고 화장을 가볍게 수정하고 오후 6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팩트에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듯 가볍게 5번, 6번 두드린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단 사진을 보면 T존 부위가 조금 지어져 있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요. 실내 생활에서 이 정도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 타입을 고려해서 선크림을 찾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A 선크림을 발랐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해당 선크림의 성분을 잘 보시고 다른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선크림 종류를 구분해서 바르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전 영상에 없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선크림이 크림 제형뿐만 아니라 에센스 제형, 묽음 제형의 크림, 선팩트, 스틱밤, 스프레이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남성분들은 하얗게 뜨거나 찐득거려서 선크림 안 바르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벼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는 밀도가 낮아 차단력이 낮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할 때 백탁 현상으로 무기자차를 기피하시는 것도 하는데요. 혼화자차를 이용한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노보다는 잘 맞는 제품 찾으셔서 꼼꼼하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많은 관리들 하시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보다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처럼 기본적인 관리부터 신경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 잘 맞은 자외선 차단제 찾아 질병도 예방하고 젊고 예쁜 얼굴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